CFK의 최종범 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진행할 세션은 유니티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세션을 들으시고 나시면은 유니티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데 어떤 점이 편하고 어떻게 개략적으로 스케줄을 짤 수 있는지, 또한 어떤 플랫폼으로 출시하실 수 있는지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유니티를 아시는 분도 유니티를 모르시는 분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최대한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개략적인 내용을 기본 삼아 이 세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젠다를 보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의 소개, CFK 마이그레이션 히스토리, 마이그레이션의 작업 소개 및 마이그레이션의 실내 케이스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FK하고 유니티가 콜라보를 하고 있는 콘솔 시장 지원 진출 프로그램의 설명을 하고 세션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의 단어의 뜻은 이주, 이동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의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의미는 플랫폼과 플랫폼 간의 이식을 이야기할 때 마이그레이션 혹은 컨버트 혹은 포팅이라는 단어를 말하곤 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마이그레이션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PC게임에서 콘솔 버전으로의 이식 작업. 이것은 대부분의 단순 마이그레이션을 지칭할 경우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PC게임에 어느 정도 콘솔의 성향이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PC게임을 단순 이식할 수 있는 경우가 이 첫 번째 경우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 모바일 게임에서의 콘솔 버전으로의 이식 작업입니다. 거의 요즘 대부분의 게임이 모바일 게임을 제작하고 있는 상황이라 콘솔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제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콘솔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모바일 게임이라면 콘솔로 이식을 도전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단순 이식으로는 판매에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고요. 어느 정도 오리지널 컨텐츠를 추가를 하셔서 콘솔만의 특징을 살려 이식을 하게 되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몇 년 전부터 계속 화두였던 리메이크 이식 작업입니다. 예전 게임을 요즘 최신 콘솔 기기에 이식하면서 올드팬의 향수를 일으키고 일반 유저가 신규 게임으로 접할 수 있게 게임을 출시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작업 과정은 다른 두 개에 비해 신규 개발과 마찬가지로 작업량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우선 먼저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소개를 하기 전에 저희 CFK의 마이그레이션 사업 히스토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 CFK는 2003년 7월에 설립해서 약 18년 동안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퍼블리싱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는 6세대 콘솔 시장으로 이때의 저희의 사업은 멀티플랫폼 글로벌 퍼블리싱 및 한글화 이식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퍼블리싱한 콘솔은 플레이스테이션 2로 저희가 퍼블리싱한 게임은 WWE 스맥다운 vs 로우, 타이토 메모리스, 라이덴, 프리센스 메이커 시리즈, 시라즈 탐험부 등등이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7년은 7세대 콘솔 시장으로 사업 영역은 거의 비슷합니다. 주로 퍼블리싱한 콘솔은 플레이스테이션 3였고 이때는 넵튠 시리즈로 유명한 컴파일 하트, 아이디어 팩토리 게임 다수와 용과 같이 5, 오프로드 레이싱으로 유명한 더트 시리즈, F1, 아머드 코어, 코난 등이 있었습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8세대 콘솔은 대표적으로 플레이스테이션 4와 닌텐도 스위치가 있으며 플레이스테이션 4는 거의 대부분의 컴파일 하트 아이디어 팩토리 게임을 퍼블리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희 회사는 닌텐도 스위치가 나오면서부터 사업 성향이 서서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기존의 해외 퍼블리싱 사업을 중심으로 한 반면에 2017년을 기점으로 개발과 국내 퍼블리싱 영역의 사업을 확장시키고 신규 플랫폼에 대응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2018년부터 현재까지 CFK에서 발매한 닌텐도 스위치 게임입니다. 원더보이, 프린세스 메이커 시리즈, 네코파라 시리즈 외에 국내 인디 게임을 컨택하여 마이그레이션 사업을 시작하여서 현재까지 19개를 출시를 하였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원더보이 리턴즈 리믹스, 용사 넵튠,
프린세스 메이커 3, 고고 프린세스 메이커, 길고양이 이야기, 사일런트 월드, 매즘 시리즈인 매즘 지킬 앤 하이드, 매즘 오페라의 유령, 페어리 나이츠, 호텔 소울즈, QV, 도토리 등의 유니티로 개발이 되었고, 그 외에 네코파라, 키나이츠, 모노크롬 월드, 세크리드 스톤즈, 위체, 네바에 등이 유니티가 아닌 엔진으로 개발되어서 스위치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잠시 저희가 마이그레이션한 게임의 영상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유니티, 비유니티 엔진의 경우 대략 2대1 정도로 유니티가 개발하는 게임이 조금 더 많습니다. 이것은 다른 콘솔인 스팀이나 플레이스테이션 4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사 출시 리스트처럼 오히려 멀티 플랫폼을 생각하여서 개발하고자 하시는 경우 압도적으로 유니티가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서 보이듯이 각각의 플랫폼에 똑같은 아이콘이 많이 보이시죠? 원더보이라든가 프린세스 메이커, 길고양이 이야기, 사일런트 월드, 거의 모든 대부분의 게임이 멀티 플랫폼으로 발매를 하였습니다. 저희에게 마이그레이션을 부탁하신 회사 중에 한 회사는 엔진이 코코스 2D였는데 콘솔 마이그레이션이 편하다는 이유로 유니티로 엔진을 스스로 바꾸셔서 작업하신 후에 가져다 주시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이제 마이그레이션 작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플랫폼에 맞는 작업 리스트의 파악이 중요합니다. 여기 프레젠테이션 화면에는 닌텐도 스위치만 써져 있는데요. 닌텐도 스위치나 플레이스테이션, 스팀이 거의 모두 리스트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단 닌텐도 스위치를 기준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닌텐도 스위치만 적었지만 마케팅 계획만 잘 세우면은 닌텐도 스위치, 스팀, 플레이스테이션 4를 동시 출시가 가능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각 콘솔의 가이드라인에 맞는 작업 설정 확인이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4나 닌텐도 같은 경우 각각 TRC, 로트 체크라는 자신만의 플랫폼 테스트 라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게임을 제작, 출시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숙지하여야 각 플랫폼에 쉽게 출시가 가능합니다. UI 같은 경우 게임을 그대로 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PC나 모바일에서 마우스나 터치패드로 게임을 클릭하거나 터치하는 것과 달리 콘솔에서는 패드로 포커스를 이동하여 선택하는 일련의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UI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포커스 이미지, 단축키 이미지 등을 추가하고 추가 연출 애니메이션, 도움말 등을 작업을 하게 됩니다. 게임 플레이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우스 클릭이나 터치 방법이 메인일 경우 게임이 콘솔에서는 패드 동작 게임이기 때문에 메인 플레이 방법을 교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각각 플랫폼만의 독자적 컨텐츠를 요구하는 유저가 많기 때문에 기존에 없는 2회차나 업적 리스트, CG 목록 등 부차적으로 제작 가능한 컨텐츠가 있으면 제작해서 넣는 편입니다. PC 외에 닌텐도 스위치나 플레이스테이션의 경우 각 플랫폼에 맞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기존 유니티를 사용하지 않고 에셋스토어에서 구입한 무료 혹은 유료 에셋을 사용한 경우 각 플랫폼에 맞는 라이브러리로 교체하여야 동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라이브러리가 없는 경우 제작을 하거나 똑같은 기능을 구현해야 합니다. 모바일 게임 베이스에서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할 경우 콘솔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플러그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광고 관련 플러그인이나 분석 관련 플러그인, 에셋, 패키지 같은 게 깔끔하게 제거를 할 수 있어야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게임 작업 리스트의 파악이 끝났으면 제일 먼저 할 일은 번역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번역의 종류가 주요 국가 언어가 지원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북미, 일본, 유럽, 그리고 기타 순인데요. 때에 따라서는 북미, 유럽, 일본 순으로 순위는 좀 바뀌지만 이 3개의 국가가 주요 국가 언어입니다. 모바일의 BM 중 하나는 번역을 많이 하면 할수록 글로벌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적어도 4개, 많으면 8개 국가의 언어를 번역하여서 출시하는 반면에 콘솔은 콘솔 판매량이 정확히 통계가 나온 주요 국가 언어를 지원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북미, 일본, 유럽을 기준으로 주요 국가 언어가 번역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국가들의 언어를 지원을 할 때는 줄바꿈을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띄어쓰기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초벌 번역이나 내국인이 한 번역의 경우 원어민이 감수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모바일 게임과 틀리게 콘솔 게임의 경우는 유저들이 원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게임의 마이그레이션의 기본 작업이 끝났으면은 QA를 하게 됩니다. 품질 테스트를 해서 유저의 기본 만족도를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바일 게임과 달리 콘솔 게임은 유저들이 각각의 선택으로 돈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퀄리티의 선택 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콘솔 유저를 만족시키려면 AAA 게임의 퀄리티를 추구를 해야 됩니다. 주요 체크 내용은 게임에 주요 버그가 존재하는가, 번역한 내용이 잘 들어가 있는가, 각 플랫폼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가, 업적이 모두 클리어가 되고 있는가 정도인데요. 게임에 버그가 많이 존재하면 당연히 판매율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이고 긍정적 이슈보다 부정적 이슈가 사람들이 더 반응하기 때문에 부정적 이슈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중요한 버그 이슈는 반드시 수정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크리티컬 버그가 터지거나 사소한 버그가 많으면 콘솔 플랫폼의 출시 스케줄에 있어서 패치를 바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콘솔 플랫폼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소 1주에서 한 달 정도 그 플랫폼에서 패치 대기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버그가 안 생기는 게 좋지만 버그가 생겼을 경우 혹은 패치가 필요한 경우 최대한 빠르게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번역은 아마 이 기준이 모바일과 콘솔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바일 같은 경우 기존의 초벌 번역 정도로만 무료 게임으로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유저들이 납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콘솔 게임 유저들은 자신들의 소중한 돈을 투자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번역이 직역이나 초벌 번역, 품질이 떨어지는 번역의 경우 부정적 이슈를 비추며 판매량이 떨어지게 만듭니다. LQA에서는 이러한 번역이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번역 내용이 잘 들어가 있지만 폰트가 지원을 안 하는 경우 혹은 줄바꿈이 잘 안 되는 경우 등이 존재합니다. 게임 플레이를 하면서 이런 점을 중점으로 LQA를 진행합니다. 또한 유럽 국가의 경우 숫자 표기가 타 국가랑 틀려서 오류가 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유럽 국가의 언어를 지원할 경우 이 부분을 프로그래머한테 인지를 시켜서 프로그램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각 플랫폼별 가이드라인은 이 부분을 간과하고 게임 제작을 진행해버리면 출시일이 굉장히 길게 늘어지게 됩니다. 각 플랫폼별 검수 과정은 보통 3주에서 2달 정도 걸리게 되며 이 경우 가이드라인을 준수를 하지 않으면 떨어졌을 때 한 번당 1주에서 2주 정도 검수 과정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무한반복적으로 클리어가 될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검수 과정에서 최소한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부 QA를 길게 진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업적 같은 경우는 게임 내 요소는 아니지만 게이미피케이션으로 각 플랫폼에 형성된 유저의 성취 욕구를 들어가게 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유저는 업적을 클리어하기 위해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적을 세팅해 놓고 클리어가 안 된 업적을 넣어버리면은 동기부여해서 유저의 원성을 사고 역시 판매량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어설픈 업적은 넣는 것이 넣지 않는 것보다 못하게 됩니다. 이제 내부 QA가 완료가 되었으면 각 플랫폼별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닌텐도 스위치는 로트 체크, 플레이스테이션은 TRC, 스팀은 스팀 검수라는 각각의 검수 루틴이 있으며 검수 기간은 각각 제각각입니다. 아까도 언급했듯이 검수에서 한번 떨어지면 1주에서 2주 정도 검수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떨어질 것을 생각해서 출시 일정에 검수 일정을 추가해 산정해 놓아야 마케팅 출시 일정에 지장이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콘솔 마이그레이션 작업의 대략적인 스케줄입니다. 마케팅 목록은 해당 이슈가 아니므로 적지를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첨언하자면 제출 후 짧게는 한 달에서 6개월 정도를 마케팅 스케줄로 보시면 알맞을 것 같습니다. 스케줄 리스트에서 보듯이 닌텐도 스위치와 스팀을 같이 넣은 이유는 가장 부드럽게 동시 발매가 되는 플랫폼이라서 적어 놓았습니다. 다른 플랫폼도 물론 가능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4, 스팀 혹은
닌텐도 스위치, 플레이스테이션 4, 스팀의 경우에도 스케줄만 잘 조정하면 동시 출시가 가능합니다. 작업 리스트를 많이 써놨는데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소스를 받은 후 이식 작업을 할 수 있게 기본 베이스를 만들고 세이브, 언어, 플랫폼 초기화 작업과 UI, 컨트롤러 작업을 한 후 추가 컨텐츠가 있으면 작업하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내부 QA를 시작을 하고 게임 퀄리티를 올린 후 플랫폼에 제출하여 게임 검수를 통과시키고 닌텐도 스위치 같은 경우 닌텐도 스위치 로토 체크를 제출을 한 이후에 이제 스팀 이식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마케팅 기간이 충분히 길기 때문에 그 사이 기간에 스팀 이식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스팀 이식을 할 경우 앞서 닌텐도 스위치 이식 작업에 공통적인 작업 부분이 빠지면서 UI 작업 정도만 수정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내부 QA를 해서 퀄리티를 안정시키고 스팀 검수를 제출하면 발매 전 상황으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다음은 마이그레이션 작업에서의 몇 가지 케이스를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케이스 A는 모바일 출시 후 멀티플랫폼 마이그레이션을 작업한 케이스입니다. 유니티 버전은 2018을 사용을 하였고요. 각종 광고 ADS, 아날리스틱 에셋, SNS 연동 라이브러리를 내장을 했고요. 소스는 모바일 버전 빌드로 받았습니다. 기획서나 컨셉 이미지는 전혀 없었고요. 이런 케이스가 저희가 받게 되는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이고요. 일단 먼저 작업을 하게 되면은 당연하게 ADS나 분석 에셋, 그리고 SNS 라이브러리 같은 거를 삭제를 하고 각종 결제, 기타 에셋을 주석 처리 및 삭제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유니티 인풋 시스템이 많이 발전을 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전에는 닌텐도 스위치 같은 경우는 래퍼 인풋 컨트롤러를 제작을 해서 유니티 인풋 시스템 대신에 래핑 인풋을 사용을 하게 됐고 스팀은 PC라서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UI 같은 경우는 닌텐도 스위치, 스팀에 맞춰 UI를 변경, 도움말, 단축키 등을 작업을 하게 되고요. 어떤 타이틀 같은 경우는 타이틀이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보이는 화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작업을 해서 타이틀을 교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기획서나 컨셉 이미지 같은 경우 거의 없는 편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식 기획서를 제작을 하고 컨셉 이미지를 제작을 해서 마케팅에 사용하고 게임 이식을 하는데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족을 달자면 마이그레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작업을 할 때 저희가 마음대로 타이틀을 바꾸거나 기획을 바꾸거나 컨셉 이미지를 제작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작업을 할 때 원작자나 개발자한테 재공유를 해주고 이 이미지나 이 기획을 사용해도 되는지 묻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서로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신뢰가 되어서 더 좋은 퀄리티의 게임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거의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모바일 출시 후 멀티 플랫폼 마이그레이션의 케이스고요. 유니티 2017을 사용을 했습니다. 아까처럼 각종 광고, 분석 툴, SNS 연동 라이브러리를 내장을 했고요. 다국어를 7개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유료 에셋을 사용하고 일종의 스크립터 엔진으로 유니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전에 케이스랑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에셋은 다 없애고 시작을 했는데요. 유니티 2017은 현재 사용을 하지 않게 됩니다. 예전에는 지원을 하게 됐는데요. 닌텐도나 플레이스테이션을 작업을 할 경우 마스터 서브미션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마스터 제출 기간이라는 뜻인데요. 유니티 버전을 언제까지 쓸 수 있다라는 가이드 정책입니다. 보통 4월, 11월 2번 정도 바뀌게 되는데 정책상 유니티의 LTS 정책과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유니티의 LTS 정책이 끝난 버전은 거의
지원을 같이 안 하는 경우가 많고, 지원하더라도 몇 개월 내에 같은 버전이 지원을 중단합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 유니티 2017을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마스터 제출 가이드라인에 겹쳐 있어서 작업 도중 닌텐도 스위치에 선 제출 후 패치로 완성시켜서 제출한 케이스입니다. 다국어 같은 경우는 7개나 지원을 하고 있어서 LQA를 다른 케이스보다 훨씬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기간이 다른 게임보다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이그레이션에서 가장 험난한 부분이 무료 에셋을 사용하고 지원을 안 하는 에셋인데요. 유료 에셋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콘솔의 라이브러리를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료 에셋의 경우 콘솔 라이브러리를 지원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콘솔 마이그레이션을 생각을 하신다면 무료 에셋보다는 유료 에셋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스팀 출시 후 멀티 플랫폼 마이그레이션 케이스입니다. 유니티 2020을 사용을 하였고 커스텀 제이슨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설 렌더링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지원을 하고 개발사와 공동 작업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커스텀 제이슨을 사용할 경우 마이그레이션 할 때 콘솔은 시스템 파일 인풋 아웃풋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때 커스텀 제이슨도 같이 호환이 되게 닌텐도 스위치나 플레이스테이션에 맞게 재수정 디버깅을 반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제이슨의 경우 디버깅도 잘 안되고 버그가 생기면 크래시로 정지가 되기 때문에 작업을 하실 때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URP를 사용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콘솔에서 인풋 매니저가 안정적이지 못해 래퍼 인풋 컨트롤러를 제작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존에 닌텐도나 소니에서 제공하는 샘플이 동작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자의 노하우로 이러한 작동 모듈을 테스트한 후 다시 만들어서 적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닌텐도 스위치나 플레이스테이션에서 네트워크를 지원할 경우 검수 과정이 네트워크를 지원하지 않는 게임보다 제약사항이 많게 됩니다.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셔서 제대로 된 작업을 진행하는데 더 오랜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개발사와 공동 작업을 하게 되면은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오게 됩니다. 어떤 작업을 했는지 항상 공유하고 작업해서 서로의 불만을 없애야 최적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케이스로는 리메이크 프로젝트입니다. 1997년도 프로그램이고 다이렉트X를 사용했던 게임입니다. C베이스 스크립터 오리지널 윈도우 엔진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특수 파일 포맷을 사용하고 다국어는 4개를 지원하고 해상도는 480p를 지원을 했던 게임입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초반 이식 때 다이렉트X를 7.0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봤지만 윈도우 10에서 제대로 동작이 안 해서 과감하게 프로젝트를 폐기하고 유니티 2017로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케이스에 있었습니다. C베이스 스크립트 윈도우였는데 스크립터는 C샵으로 교체를 하고 코루틴을 사용해서 스크립터를 대체를 했었습니다. 렌더링은 최대한 오리지널과 비교해서 개발하고 제작을 하였으며 특수 파일 포맷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유니티는 JPG나 PNG를 그대로 쓰고 있는 반면에 이 케이스의 경우는 특수 파일 포맷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림을 복원하기 위해서 파일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분석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스프라이트 툴, 맵 툴, 스크립트 파서 등을 추가로 작업을 했고요. 기존에 4개 국어를 지원을 했었는데 언어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불만을 줄이기 위해서 다시 추가 번역을 하고 LQA를 진행을 한 후 원어민의 감수도 하여 해당 부분의 유저 불만을 줄이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480p 해상도를 1080p로 다시 그리고 리터치를 하여 HD 해상도를 지원하게 해서 재제작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케이스의 작업을 전부 콘솔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CFK와 유니티가 콜라보한 콘솔 시작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소개 페이지는 유니티 스퀘어
뉴스란에 보시면 해당 페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CFK 콘솔 시장 진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의 콘솔 시장 진출을 도와드립니다. 잘 만들어진 유니티 게임을 콘솔로 확장하고 싶다고요? 콘솔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기획, 개발, 퍼블리싱 모든 영역에 있어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콘솔 시장에서 진출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콘솔 시장에서 진출을 하고 싶은데 사람과 자금에 여유가 없다. 위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신다면 이쪽에 바로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기존 모바일 플랫폼이나 스팀 플랫폼, 기타 플랫폼에서 마이그레이션 및 기술 및 마케팅 지원까지 성공적인 콘솔 출시를 확실하게 지원을 해드립니다. 지원 방법은 아래와 같은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은 cfk-console-unity3d.com과 ifj102cfk.kr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심사를 하고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CFK에서 준비한 유니티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과정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